이곳은 코엑스입니다. 2024년 비건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이현주 한의학 박사의 강연을 듣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평소에 강연 시간이 1시간이라 길어서 영상 편집을 못했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하며 매직 스푼 북 콘서트와 그림 전시회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현주 선생님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직 스푼의 요리의학을 강의할 이현주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그 한방특식 한약국, 기린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20년째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식물성 한약재료만 처방하고 또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간 매직 스푼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음식으로 고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제 책을 보신 분? 네, 꼭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에 그 그림과 레시피 그리고 구체적인 병을 고치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책의 주제가 매직 스푼의 요리의학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리의학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약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의학 전문가예요.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에 대한 공부를 또 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코스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왔기 때문에 특히 컬리너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요리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학 그러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식과 약을 같이 다루는 학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방에서나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 약식 동원의 원리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선 요리, 또 한방에서 생각하는 약식 동원의 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고 조금 더 차별화되는 면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루에 3번, 뭐 2번, 어떤 분들은 간식까지 4번, 야식까지 5번 이렇게 드시는데 음식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먹는 경우는 특별히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살을 빼겠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면 그냥 좀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학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것이 약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을 음식을 통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꼭 그러니까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관계가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몸과 마음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리의학은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약손 요리나 또는 야식 동원의 원리와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경험을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좋은 뭐 숙지왕이나 아니면 이제 체질이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체질을 얘기하면 이거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또 같이 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찬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체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려고 든 게 아니라 그냥 추울 때 땡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더울 때 우리 냉장고에서 수박 한 통 꺼내서 시원하게 먹고 싶은 뭐 이런 게 체질인 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이 나는 음식과 몸을 식히는 음식이 있겠다는 거죠. 그 원리는 음식이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분명히 더웠는데 쿨링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추웠는데 오슬오슬한데 생각지 않고 따끈하게 먹고 났더니 몸이 이렇게 훈훈해지더라. 이게 분명히 뭔가 음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음량의 원리를 활용한 음식을 처방하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비패신의 5장이 그 오행에서는 오색, 오감, 오미 이런 구조로 이제 배속이 되는데 가령 목화통수 그 자연에 있어서의 나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는 항상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려고 하는 위로 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감기가 뻗쳐서 화를 잘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을 화를 못 내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물체가 되죠. 감기 울결이라고 한방은 얘기해서 화를 내서 발산을 해야 되는 에너지를 발산을 못했을 때 나는 병들이 감기 울결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간에 이런 나무의 속성을 더 북돋우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뻗쳐서 맨날 짜증내고 화만 내는 사람한테 이걸 좀 눌러주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화낼 게 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성격상 아니면 환경상 화를 못 내. 그랬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음식 처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체질을 우리가 논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이거다 정답을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당장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오미의 이론이에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이 요리의학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관계 속에 적용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년 정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마치 점쟁이를 만난 듯이 선생님 저 어저께 뭐 머리가 아픈데 뭘 먹으면 좋아요? 오늘은 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쓰린데 뭘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어떤 증상에 대해서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제가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음식이 좋다라고 권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왜 우리 몸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얼마나 최적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나한테 최적화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누군가에게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의 삶의 일부로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는 과정이 저희가 또 요리의학도로서의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림도 직접 그리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식재료들과 교감을 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서도 힐링이 되었고 또 본질적으로 뭔가 좀 에너지가 그 음식을 통한 에너지들을 느끼는데 그림 작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문화이고 또 관계이고 경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방 채식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기린 한약국을 열 때 좀 순식물성 한약재로만 처방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보자 해서 만든 컨셉이 한방 채식입니다. 한방 채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는 채식이 이렇게 문화화되지 않았었어요. 제 20년 전에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채식한다고 그랬더니 제 밥 위에다가 막 고기를 막 얹어주시고 너 이렇게까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돼? 막 그러신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화화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트렌드화 되니까 가공식품도 많아지고 그래서 채식이 정말 건강한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문화화 됐다는 거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문화화됐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고 또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식이 약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음식을 선택하는 요소는 많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선택하고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선택하고 하지만 이런 선택은 우리가 의학적인 접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의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이 음식이 내게 약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약선이라고 했을 때는 한방의 이론들을 좀 적용을 시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양오행.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음과 양의 그런 이분법들이 있고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하늘의 에너지와 달의 에너지와 그죠? 땅의 에너지와 태양의 에너지와 이렇게 이분법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서로 균형을 잡는 음과 양의 관계를 우리 몸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의 5가지 요소들을 목화 토금수의 에너지들을 우리 몸의 한방에서 간신, 비폐신의 5장에 접속을 시켜서 거기에 근거한 한방 이론에 입각해서 음식을 구성하는 것이 약선 요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약선 요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약선 요리는 뭔가 삼계탕, 염소탕, 뭐 흑염소탕 이런 걸 약선 요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선 요리는 개인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고려를 해서 내가 어느 장부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그 균형을 도와주는 식재료들과 기운을 음식에 담아서 요리하는 것을 약선 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약선 요리는 굉장히 전통 문화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건강한 음식은 사실은 왜냐하면 한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요즘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바로 장의 건강이거든요.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들에게 최적화된 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사지었던 땅과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었던 음식들을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잖아요.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많은 그 문화가 이제 외식 위주죠. 그리고 주문식 위주죠. 그러니까 한식은 사실 별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이 요리하기가 어렵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조금 더 건강하게 약이 되게 먹으려면은 이제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 맞다. 예, 이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 지은이, 글, 그림, 이현주, 한약학 박사, 출판사 서울 셀렉션. 건강과 젊음을 위한 데일리 루틴. 아침, 점심, 저녁 레시피. 비만, 당뇨, 고혈압, 만성염증, 불면증, 변비 등 다양한 증상 완화를 위한 레시피. 지구와 나의 건강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
레시피가 있습니다. 채식 한약사의 감성 가득한 손그림 레시피를 따라서 노화 방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매직 쿠킹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음식은 곧 약이다라는 철학으로 20여 년간 채식 한약사로서 이론적 모색과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레시피로 풀어낸 책입니다. 한약사가 느끼는 채식 밥상의 감수성과 평화로운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해보고자 직접 손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현주 한약사는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우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탐구한 결과입니다. 채식 한약국을 통해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식사 계획과 루틴을 지키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루틴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약사님은 이 책에서 그동안 한약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제안한 루틴, 또 루틴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규칙적인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음식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또한 밥상에 오르는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식사하는 소박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연결성도 고민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편하지만 윤리적이고 안전해서 맛없지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채식이 아니라 조리하기도 편하고 맛있어서 매일 만들어 먹다 보니 저절로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서 소소한 일상의 달콤함을 놓치지도 않도록 건강한 간식 메뉴들로 곁들여 보았습니다. 밥상을 준비하면서 싱그러운 채소를 보고 만지며 에너지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감상적인 교감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소와 과일의 효능과 성분들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안하는 루틴을 100일 정도만 지키면 소개하는 음식들로 식사한다면 누구나 분명히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될 거라고 믿습니다. 총 44가지 레시피에 각각 어떤 증상이나 병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들어가는 페이지에 노트도 해두었습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구절증은 대부분 연결된 질환이라서 현재 이 중 한 가지 질환만 있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나머지 세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치료하는 음식군도 비슷합니다. 이 책의 모든 레시피들은 이 연결된 4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만성치료, 만성염증, 변비에도 대부분 레시피가 도움이 됩니다. 레시피에 사용한 식재료들의 효능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들을 강조한 것이니 자신의 상대 상태에 맞게 더 챙겨서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양의 체질에 따라 구분해야 할 식재료 팁도 추가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나도 과연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나이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진지하게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젊게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몸속은 물론 마음까지 모두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작업을 하면서 느낀 희열과 치유의 감정들이 독자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 저는 세미나 다음날 바로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운 소금과 레몬, 강황가루와 비트 분말을 혼합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밤새 일하느라 고생한 간을 위로해주는 디톡스 워터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마시는 물이니 취향에 따라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